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인 흔한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부모님이 구해오신 선자리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부모님이 나가보라고 하신 선자리에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모님이 직접 구해오셔서 나가보라고 하신 선자리라면 상대방 쪽이나 제 쪽이나 서로의 조건을 보고 주선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 더더욱 나가기 싫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딸의 선자리까지 구해오실 만큼 유난스러우신 분들은 아니신데 제가 결혼까지 약속한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로 누굴 만나지도 않고 혼자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부모님들이 딸이 걱정되어 선자리를 구해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전 남자친구 일로 인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 별 기대를 안 하고 선자리에 나갔는데 역시나 상대방은 제가 아닌 저희 집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와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고 연애할 때도 늘 사람들은 제가 아닌 저희 집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이 아닌 저희 집안을 보고 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결혼까지 약속했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도 저희 집안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벌써 1년이 지난 후라 헤어지면서 겪었던 일들은 웬만하면 잊고 지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선자리에 다녀오니 전 남자친구도 다시 생각나고 우리가 헤어지게 된 이유들도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게 됐어요. 저의 깊은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었는데 이곳에 다 털어놓으면 어떨까 싶어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친구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같은 과 친구의 소개로 같은 학교 의대생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첫인상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 외모도 잘생긴 편도 아니고 성격도 수더분한 편이었거든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리더십 있는 능글맞은 성격의 소유자들만 만나온 제 눈엔 성에 차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남자친구도 새침해 보이는 제가 싫어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제 바로 위의 친오빠도 저희와 같은 학교 의대생이었는데 남자친구와 어느 정도의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오빠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석이한테 내가 네 오빠인 건 말해도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집안이 어떻다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빠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행히 아직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숨겨야 되는 이유라도 있어? 괜히 형석이 귀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우리 과 전체에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큰아버지랑 아버지가 그런 일 하시는데 내가 의대생이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소문 나면 피곤해진다고. 오빠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긴 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로 오빠의 학교 생활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자친구에게 굳이 저희 집과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성격 자체가 남한테 크게 관심 없는 성격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대해서 굳이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본인의 집 이야기를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20대를 함께 보내며 그 나이대 친구들처럼 재밌게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입버릇처럼 제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결혼하면 무조건 너랑 할 거야. 우리 30 넘으면 바로 결혼하자. 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말을 하니 저도 자연스레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가 의사 면허에 합격을 하고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늘 장난스레 했던 결혼하자는 말을 진지하게 해왔습니다. 나 인턴 1년 하고 전공이 되면 우리 그때 결혼하자. 전공이 때도 정신없이 많이 바쁘겠지만 그때 결혼하시는 선배들 많더라고. 기다려줄 수 있지? 연애를 시작한 지 10년 가까이 되기도 했고 남자친구도 정식 의사가 됐으니 결혼을 할 때가 되기는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빠르면 2년 안에 결혼을 올릴 계획을 하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셔서 지금은 어머니만 계셔. 어머니한테 인턴 끝나면 대학생 때부터 만난 여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하더라. 너 시간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볼 수 있어? 지금 보는 게 불편하면 나 인턴 끝나고 결혼 준비할 때 봐도 되니까 편하게 말해줘. 아니야. 어머님한테 결혼한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안 찾아뵈면 예의가 아니지. 어머님도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어떤 여잔지 궁금하실 거고 나도 오빠 어머님 궁금하니까 이번 주말에 뵙는 걸로 하자. 제가 집안의 막내딸로 자라서 어른들을 대하는 걸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예비시모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만나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연애하면서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셔서 이렇게 떨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 시모가 될 사람을 보는 거라서 이렇게 떨리는 건가 싶기도 했었죠. 예비시모를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저는 예비시모가 계시는 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너무나 떨려서 쉽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긴 숨을 한번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문을 연 순간 저는 룸 안의 광경을 보고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진솔아 왔어? 인사해. 여기는 우리 어머니고 여기 앉아있는 3명은 우리 누나들이야. 오늘 어머니가 너 만난다고 하니까 누나들도 너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오늘 오전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놀랐지? 아, 오빠 누나분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형석이 오빠 여자친구 이진솔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비시모만 있을 줄 알았던 그곳에는 남자친구 누나라고 하는 3명의 사람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늦둥이 아들이었는지 예비시모를 포함해 남자친구의 누나 3명도 나이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누가 예비시모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예비시모를 보고 남자친구 할머님도 같이 오셨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제가 정신없어하며 당황해하자 눈치챈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우리 집 늦둥이 막내라 누나들이랑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야. 누나들이 워낙 나를 아들처럼 키워줘서 누나들도 엄마 같은 마음으로 따라온 거니까 네가 이해를 좀 해줘. 당연히 오셔야지. 나는 신경 쓰지 마, 오빠. 어머님도 누님들도 잘 오셨어요. 오늘 오빠 가족분들을 다 뵐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최대한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말까지 더듬으며 좋은 척을 했지만 제가 당황한 게 예비시모 눈에도 보였는지 예비시모는 가자미 눈을 하며 말했습니다. 친석이 이놈이 너한테 쩔쩔매는 걸 보니 그동안 너한테 우리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모양이구나. 우리 보고 당황해서 얼굴 새하얘진 네 얼굴만 봐도 알겠다. 오빠 어머님이랑 누님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너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긴장을 하니? 우리는 그저 우리 진석이가 어떤 아가씨를 만나고 있는지 얼굴만 보러 온 거니까 긴장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진석이 너도 애미랑 누나도 있는 앞에서 기도 못 펴고 여자친구한테 쩔쩔매기나 하고 그동안 어떻게 연애를 해온 거야? 점점 커지는 예비시모의 목소리에
저의 시선은 자연스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괜히 눈을 마주쳤다가 저도 혼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둘째 누나가 답답하다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도대체 왜 그러고 있어요? 진짜 누가 보면 우리가 그쪽 잡아먹는 줄 알겠네요. 우리한테 혼나러 온 것도 아닌데 고개 좀 들고 있어요.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땐 눈을 보면서 대화를 나눠야죠. 이런 기본적인 예절도 몰라요? 누나, 진솔이가 긴장해서 그러는 거잖아. 너무 다그치지 마. 누나도 시댁 식구들 처음 만났을 때 긴장했을 거잖아. 너는 내 성격이 긴장할 성격으로 보이니? 나는 시어머니 처음 만난 날 사근사근 웃으면서 아양을 얼마나 부렸는데, 시어머니랑 잘 지내려면 알아서 먼저 다가와서 애살 있게 굴어야지. 솔직히 보는 내 입장에선 좀 답답하다. 수더분한 남자친구의 성격은 분명 돌아가신 시부를 닮은 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기가 센 예비 시모와 시누이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해 저렇게 된 게 틀림없었죠. 더 이상은 구박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며 예비 시모와 시누이들의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자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 폭탄을 던지셨어요. 음식을 주문하기도 전이었죠. 형석이한테 들어보니까 너는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고 있다고 하던데, 맞아? 지금 회사 다닌 지는 몇 년 됐어? 승진은 좀 했니? 대학교 졸업하고 1년 쉬고 들어간 회사에서 이직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은 제가 조금 빨리 한 편이라 현재 과장입니다. 그래? 그럼 한 달에 월급은 얼마 받아? 300만 원 이상은 받고 있어? 결혼하고 회사 그만둘 생각은 아니지? 요즘 시대는 맞벌이 시대라 남편이 돈 좀 번다고 해서 회사 일 그만두고 그러면 어디 가서 욕먹는다? 저도 결혼하고 계속 회사 다닐 생각이에요, 어머님. 아직 회사 그만둘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일부러 월급 이야기는 쏙 빼고 대답을 했더니 예비 시모는 다시 그 부분을 콕 집어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다행이네. 그래서 월급은 어느 정도 받고 있어?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네가 500만 원 이상은 벌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 그건 어렵겠지?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받고는 있어요. 연차 쌓이고 승진하면 30대 중반에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금액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제가 잘하고 노력해야 되지만요. 보기보다 말은 잘하는구나. 사실 여자가 그 정도 월급을 받는 게 쉽지는 않지. 그래도 절대로 일은 그만두지 말아라. 너 일 그만두면 우리 형석이만 2배로 고생하게 되니까. 자기 아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옆에서 그런 예비 시모를 말리려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난감한 질문들은 왜 하시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얼굴만 보러 온 자리잖아요. 너한테 물어도 네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그렇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집에 돈은 좀 있는지 물어도 입도 뻥끗 못하는 놈이 무슨? 저희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지냈던 거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할 때 부모님들 도움받을 생각도 없고 집안 보고 만난 것도 아니니까 서로 모르고 지낸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남자친구가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 둘째 누나가 남자친구를 혼냈습니다. 최영석, 누나가 너보고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보고 산다고 몇 번을 말했니? 아무리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어도 따질 건 따져야지. 네 여자친구도 너처럼 의사면 몰라도 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의사 아들 장가 보내는 엄마 심정은 생각 안 하니? 의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 누나. 진솔이 오빠도 나랑 같은 학교 동기야. 진솔이 오빠도 의사라고.
심지어 나보다 더 성적이 훨씬 좋았어. 친오빠가 의사라는 말에 남자친구 누나가 그제서야 입을 다물기는 했지만 시모는 그래도 탐탁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 사실마저도 그다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비아냥거리시듯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의사지 제가 의사는 아니잖아. 그리고 오빠가 너희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닌데 오빠가 의사인 게 무슨 상관이냐? 그나저나 부모님 두 분은 무슨 일 하고 계셔? 아직 퇴직할 나이는 안 되셨을 텐데 돈벌이는 하고 계시겠지? 오늘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부모님의 직업을 솔직하게 다 말할 생각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 누나들이 제게 보여준 모습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면 태도를 180도 바꿀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눈앞에서 볼 자신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회사 다니고 계시고 어머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셔서 취미 활동만 하고 계세요. 그림 그리는 취미 활동을 하신다고? 아버지가 타달이 벌어오는 돈이 꽤 되는 모양이지? 저희 네 식구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벌어와 주셨어요. 지금은 오빠랑 저도 독립을 해서 좀 더 여유로워지셔서 그런지 엄마가 취미 활동도 하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남편복은 있으신가 보구나. 지금 두 분 사시는 집은 작아니? 집은 지금 사는 집 하나뿐이고 네 아버지 시대에 부지런히 일만 했으면 집이 한 채 이상으로 있으실 텐데 지금 사는 집은 자가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집에 더 있는지는 말씀해 주신 게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집 재산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족들끼리 모이면 이건 넣어주고 저건 넣어줄게라는 말을 자주 하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오픈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거짓말을 안 하는 선에서 최대한 숨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대답이 예비 시모는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저희 집에 관한 정보를 캐물으셨습니다. 집에 차는 몇 대 있어? 아버지도 회사 다니시고 오빠도 의사니 두 사람은 당연히 있을 테고 너도 차 끌고 다니냐? 셋 다 국산차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 어머니, 도대체 차가 몇 대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우리 둘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로 먹고 사는지 짐작을 할 수 있으니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뭐 못 물어볼 걸 물어봤어? 진솔이 너는 내 질문이 불편하니? 질문이 불편하냐는 예비 시모의 말에 저는 웃어만 보였습니다. 제 딴에는 제발 그만 좀 해달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예비 시모는 그 웃음의 뜻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신 듯 했습니다. 얘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벌써부터 끼고 도는 거야? 진솔이가 불편해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만 나는 늦둥이 막내 아들 장가 보내는 애미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 진솔이 네가 좀 이해했으면 하구나.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저도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대답할게요. 봐라, 얘가 괜찮다는데 형석이 네가 왜 난리냐? 내가 이렇게 해서 형석이 누나 셋도 시집을 잘 보내놨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당연한 절차라 생각하거라. 남자친구 예비 시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아 저는 최대한 괜찮은 척하며 몰래 남자친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무언의 의미였죠. 사실 하나도 안 괜찮은데 힘들어하는 남자친구를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노후 준비는 되어 있니? 아들이 의사라고 아들 하나만 믿고 돈 펑펑 쓰시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들이랑 딸 둘 다 시집 장가 보내시려면 돈도 좀 모아두시고 해야 될 텐데. 아마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실까요? 두 분 다 자식들한테 기대하시는 성격은 아니셔서 오빠한테 기대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얘야, 너도 참 순진하다. 부모도 자식 속 모르듯이 자식도 부모 속 모른다. 평범한 집에서 의사 아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 그렇지.
예비 시모는 듣기 불편한 말을 내뱉으면서 뭐가 재미있는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웃음을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웃음이 저와 저희 집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툭 하고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너희 둘 그냥 가볍게 연애만 하다가 헤어져라.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끈뜨끈해질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땐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예비 시모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저희 둘 만난 지가 오래돼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 사실 저도 오빠랑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까지 하기 싫었는데 사람 자존심을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짓밟아버리는 예비 시모 때문에 저는 맘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제 자존심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제 말에 예비 시모는 인상을 한번 찌푸리시더니 남자친구의 새 누나를 데리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가버리신 거였죠. 그 이후 남자친구랑 둘이 남겨져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여기서 입을 열었다가는 남자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던 남자친구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진솔아, 화났어? 우리 어머니가 조금 무례했지. 나도 우리 어머니가 이러실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이러실 줄 알았으면 미리 주의를 주고 오는 거였는데 다 내 잘못이다. 오빠 어머니 조금 무례하신 게 아니라 많이 무례하시던데? 우리 결혼하기로 해서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는 거 아니었어? 마지막 왜 가볍게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야? 오빠는 어머님이 왜 저런 말씀하신지 알겠어? 너 부담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일 거야. 어머니 이미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웬만하면 속에 있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순진한 바보같이 말하는 남자친구가 답답해 결국 속에 있던 말들을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빠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야? 어머님, 나랑 만나보고 대화해보니까 조건면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잖아. 내가 늦둥이 막내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조금 유난스럽게 질문하시기는 했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진짜야.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무슨 걱정을 한다고 그래? 오빠랑 결혼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오빠랑 결혼했다가 시집살이 당할까봐 걱정되거든. 그리고 왜 지금까지 막내 늦둥이에 누나 셋 있는 거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아까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적어도 오늘 만나기 전에는 누나들도 나온다고 말했어야지. 4대1로 며느리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단단히 화가 난 저를 본 남자친구는 대충 사과로 때워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거의 무릎을 꿇듯이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진짜 미안해.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내가 늦둥이에 누나들 셋이나 있다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해서 굳이 누구한테 말 안 하는 게 내 습관이 돼서 말 못했어. 오늘 누나들 온다고 미리 말 못한 거 정말 미안하고 어머니가 다시는 너한테 무례하게 굴지 못하도록 내가 잘 말해 놓을게. 어머님은 오빠가 말한다고 들으실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본인 뜻대로 만드실 분이신 것 같던데 오빠 말을 잘도 들으시겠다. 아니야, 오빠 믿어줘. 너 신경 안 쓰이게 잘 말해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네가 하자는 대로,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결혼은 무르지 말아줘.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남자친구가 너무 간절하게 애원을 하기도 했고 저도 어린 나이부터 오랜 시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헤어질 자신이 없어서 그날 있었던 일은 잊고 남자친구가 더 노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바람에 남자친구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일이 계속 악몽처럼 매일 떠올라 저는 거의 1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를 만나고 1년 후 남자친구의 인턴 기간이 끝이 나고 전공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속한 결혼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였죠.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남자친구 엄마였습니다. 나 형석이 M인데 지금 네 회사 앞에 와 있으니까 잠깐 나와봐라. 중요하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왔으니 늙은 노인네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예비 시모가 알려주지도 않은 제 번호로 연락을 하고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찾아온 것에 1차 당황을 했고 점심시간도 퇴근 시간도 아닌 업무시간 도중에 찾아와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고 하는 말에 2차로 당황을 했습니다. 못 나간다고는 할 수 없으니 직장 동료들에게 잘 말한 뒤 예비 시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예비 시모가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 뛰어갔더니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저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형석이한텐 말하지 마라. 요즘 인턴 끝나고 전공의 준비한다고 정신없으니까.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근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오빠가 제 번호랑 회사 알려줬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 따져 물을 생각 말거라. 나는 네가 우리 형석이 나이 더 들기 전에 헤어져 줬으면 한다. 형석이는 너랑 결혼하겠다고 까불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랑 형석이가 잘 맞는 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일하고 있는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남자친구와 헤어져 달라는 예비 시모의 말이 당황스럽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예비 시모가 뭐 대단한 말을 하려고 일하고 있는 저를 불러낸 건 아닐 거라고는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헤어지라는 말이 시답잖은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도중에 불러내 말할 정도로 대단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어머님,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을 중간에 불러내셔서 하는 말씀이 고작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이게 끝인가요? 나는 네가 우리 아들이랑 하루라도 빨리 헤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급하게 달려온 게다. 너한텐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집안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다. 애미 된 마음으로서 우리 아들 개인 병원 개원해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처가가 아니면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싶지 않구나. 오빠 개인 병원은 오빠가 벌어서 차려야지 처가에서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님 어머님은 혼자만의 생각이세요? 그 순진하고 착해 빠진 놈이 어떻게 그런 말을 너한테 하겠어? 나 아니면 지 실속 못 챙기고 사는 놈이 우리 형석이야. 이 애미라도 똑부러지게 사니까 이렇게 요구할 것도 요구하는 거지. 너나 너네 부모님, 우리 형석이 절대 헐값으로 못 데려간다. 헐값이니 뭐니 예비 시모의 입에서 나오는 가벼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말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의 새 누나들을 보면서 속물 같은 모녀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병원 개원을 원할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딱 까놓고 말해서 너네 부모님 돈이 많아서 병원 개원시켜줄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기 의사 아들한테 차려주지 사위한테 차려주겠어? 곰곰이 계산을 해보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니까 네가 이해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우리 형석이 상처 안 받게 잘 말해서 헤어져다오. 우리 아들이 워낙 마음이 약해서 쉽게 상처받거든. 그건 너도 오래 만나서 잘 알고 있지?
제가 헤어지자고 해도 오빠가 헤어지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처음 만난 날에도 오빠가 미안하다고 매달려서 제가 용서해줬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오빠 병원은 차려주지는 않아도 오빠 의사 생활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능력이 되세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저희 둘이 헤어지길 원하시니 잘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비 시모는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저의 등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갖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하루가 1년같이 느껴졌어요. 예비 시모 같은 사람이 너무 싫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다가도 남자친구만 생각하면 이 사람이랑은 절대 못 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면서 혼자서 어떻게 하면 이 크나큰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온갖 갖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겨우 쥐어짜낸 결론은 아버지의 직업이나 우리 집안의 재산 규모를 솔직하게 말하고 속물인 시모를 평생 보고 살거나 아니면 남자친구와 깨끗하게 헤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였습니다. 머리로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하는데 마음은 절대로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니 혼자 괴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의 전공의 면접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 지원을 하게 됐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이러다 정말 우리가 헤어지게 될까봐 매일같이 문자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지원한 병원의 병원장이 저희 아버지인 걸 전혀 모르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해서 다른 곳에 지원을 하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하던 중 의사가 되려고 고생을 했던 의대생 시절의 남자친구가 떠오르면서 남자친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헤어지지 말아야겠다. 그날 아버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면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걸 끝내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 전공의 면접날 저는 회사 연차를 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면접을 보기 전 면접관인 아버지에게 미리 말을 해둘 생각이었죠. 면접장으로 향하던 중 저는 미리 도착해 있던 남자친구와 마주치게 됐는데 남자친구 옆에 매미처럼 매달려 있는 예비 시모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 옆에 매달려 손부채질을 해주며 남자친구를 부둥부둥 주고 있었죠. 웬만하면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예비 시모도 저를 발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재수없게 네가 여길 왜 오냐? 우리 아들 면접 초칠 생각이야? 헤어지라는데 헤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매달려 있고 싶으면 절에 가서 기도라도 할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와? 어머님, 만날 때마다 점점 말씀이 더 지나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오늘 오빠 보러 온 거 아니고 지금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네가 우리 형석이 아니면 여기 올 일이 뭐가 있어? 형석이한테도 말 안 하고 몰래 온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숟가락이라도 얹어 가겠다 이거야? 예비 시모를 보자마자 입안의 침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온몸에 있는 핏줄도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친정 아버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릴 생각으로 왔으니 이제 예비 시모에게도 모든 걸 다 말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오빠 면접관으로 참석하는 병원장님이 저희 아버지세요. 저는 오늘 아버지한테 오빠 부탁드리려고 찾아온 거고요. 아무리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거짓말해서 결혼하면 너 사기 결혼하는 거야. 아버지가 여기 병원장이시고 큰아버지가 재단 이사장님이세요. 제가 그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거고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예비 시모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미쳐 날뛰는 예비 시모를 어떻게든 말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예비 시모도 남자친구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 말이죠. 결국 남자친구는 강제로 힘을 써서 예비 시모의 입을 막은 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친정아버지를 만난 저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라 예비 시모를 병원에서 만난 후 다시 제 마음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를 면접장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 함께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면접장에 들어서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예비 시모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릴 새도 없이 저와 저희 아버지 앞으로 다가와 바닥에 바싹 붙어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리고 거의 바닥을 기듯이 손을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물론 그 손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이렇게 사돈어른을 처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사돈어른 사위될 우리 현석이 그 전공이 면접 보는 거 아시죠? 진솔이가 사돈어른한테 잘 말한다고 하던데 저놈이 우리 현석입니다. 우리 현석이 잘 부탁드려요, 사돈어른. 누구시길래 지금 저한테 사돈어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어르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면접에 상관없으신 분들은 나가 주십시오. 무례한 예비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나신 친정아버지는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리로 옆으로 쫓아온 남자친구와 제 손을 동시에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솔이 얘가 말 안 했나 봐요. 우리 형석이랑 진솔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진솔이가 저한테 인사도 하러 왔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릴 게 아니긴 하지만 우리 형석이 좀 잘 좀 봐주세요. 우리 형석이 말로는 이 병원이 의사들 대우 제일 잘해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병원 병원장님이 우리 사돈 어른인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예비 시모의 말에 친정아버지는 저에게 사실 확인을 하셨고 저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비 시모의 난동으로 아버지가 난감해하자 남자친구가 시모를 데리고 면접장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병원장님 난감하세요. 내가 우리 사돈이랑 인사 나누는데 뭐가 문제냐? 사돈어른, 사람들 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도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도 다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겁니다.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니 믿고 맡겨만 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이러시면 저 오늘 면접 못 봐요. 일단 저랑 나가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와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예비 시모를 겨우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신 채로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자책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언질이라도 해줬다면 괜찮았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라고 할 때 헤어질 걸 그랬나, 아니면 남자친구를 애초에 만나지를 말았어야 했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면접이 시작되었는데도 병원 구석에서 제 이름을 병원 떠나가라 큰 소리로 부르는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병원에 피해를 끼칠 것 같아 예비 시모를 말리러 쫓아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왜 아버지가 대학병원 병원장님이라고 말을 안 했어? 진작에 말했으면 우리 다 좋았잖아. 괜히 이 CM이만 못된 사람 되고 이게 뭐냐?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다. 나도 드디어 덕볼 며느리가 생긴 거야. 진솔이 네가 내 복덩이다. 어머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까 진솔이한테 했던 짓 그새 잊으신 건 아니죠? 어머니, 오늘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저는 여기 일 마무리 짓고 갈게요. 내가 가길 어딜 가니? 면접 다 끝나면 사돈어른 뵙고 가야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너네 결혼 제대로 확정짓고 가자꾸나. 결국 남자친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남자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예비 시모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죠. 남자친구가 눈물을 보이며 울자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사내 녀석이 이깟 일로 울면 어떡해? 오늘 일로 민폐 끼친 게 있으면 사과하면 되는 일이지. 면접 끝나면 이 애미가 사돈 어른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마. 니 애미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다. 아깐 내가 잠깐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것뿐이야. 어머니, 저 오늘 면접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솔이 아버지도 볼 면목 없어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으니 저랑 가요. 결국 남자친구는 오랜 기간 준비했던 전공의 면접을 포기하고 난동을 부리는 예비 시모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모는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셨는데 정말 두 눈 뜨고 보고 있기 괴로울 정도였어요. 진솔아, 네가 형석이 좀 말려봐라. 아무리 그래도 면접은 봐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고 오빠랑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솔이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거라면 내가 사과하마. 내가 늙어서 가끔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 마음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주려무나. 어머님, 죄송해요.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이러시면 저희 아버지도 곤란해져요. 예비 시모는 한참이나 더 진상을 부리다 남자친구의 손에 억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혼났던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화난 모습을 처음 봤던 날이기도 했었죠. 당장 헤어져라. 네 남자친구라는 녀석은 어떤 애인지 내가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만 그 엄마라는 사람을 보니 이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다. 그런 집구석이랑 나는 절대 결혼 못 시킨다. 어디 면접장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냐는 말이야. 그리고 이 녀석 너도 나한테 미리 말은 해줬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웬 망신인지. 병원 사람들 보기 쪽팔려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전과 다르게 헤어지자고 말하는 저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비 시모가 면접날 보인 행동은 정말 추악했으니까요. 어쩌면 내 시모가 될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난 후 헤어지는 거라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와의 이별 후유증은 꽤나 길게 지속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 일로 인한 상처와 그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은 깨끗했지만 예비 시모와 저의 끝은 결코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예비 시모는 저를 더 못살게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거는 건 기본이었고 회사 앞까지 찾아왔었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 누나 3명까지 데리고 와서는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동생 좀 다시 만나달라고 구걸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파혼을 했다고 회사에 소문이 나게 되었고 예비 시모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연락처까지 바꾸게 되었죠.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 누나들은 대학병원 병원장의 딸을 놓치기 싫으셨는지 저를 몰래 쫓아오는 스토킹짓까지 하셔서 경찰에 신고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 보니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남아있는 자그마한 미련까지도 싹 다 쓰레기통에 쳐넣어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 누나들이 저에게 했던 짓들을 다시 떠올리니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느낌이 드네요.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제가 그 고통을 잠깐 잊고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 건데 내가 너무 구구절절 이야기를 쓴 게 아닌가 싶었는데 쓰길 잘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저를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선자리에 나갔지만 앞으로는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앞으로 인간관계를 애써 노력하며 살아가지 않아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정해진 정답이 없으니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죠?